1873년에 있었던 뉴올리언스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나 전쟁은 미국 남부재건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연관이 깊습니다. 특히 1873년은 콜펙스 학살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로 당시 루이지애나주와 다른 남부 지역에서 흑인과 백인 간의 정치적 대립이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뉴올리언스 자체에서 레드리버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특정한 전쟁은 기록에 없으나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루이지애나주 내 정치적 갈등과 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레드리버는 루이지애나주를 흐르는 주요 강이며 이 지역은 남북전쟁 이후 심각한 재건 갈등을 겪었습니다. 루이지애나에서의 주요 배경 콜펙스 학살 1873년 1872년 루이지애나 주지사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민주당전, 준호예제 지지파과 공화당 흑인의 권리 확대를 지지하는 당 간의 분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콜펙스에서는 백인 민병대가 흑인 공화당 지지자들을 학살한 사건이 발생, 약 100명 150명이 사망했습니다. 재건 시대의 폭력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난 후 루이지애나와 같은 남부주에서는 흑인의 시민권과 투표권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백인 우월주의 세력의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쿠클럭스 클랜 KKK과 같은 조직이 흑인과 그들을 지지하는 백인을 공격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레드리버 전역과 전쟁 과거 레드리버 캠페인은 남북전쟁 중 1864년에 있었던 연합군의 루이지애나 침공작전을 뜻합니다. 1873년 레드리버 전쟁이라는 명칭으로 직접적인 전투는 없었지만 당시 루이지애나 주에서 레드리버를 중심으로 한 농업지대에서 정치적 갈등과 인종적 폭력이 심화되었습니다. 요약 뉴올리언스와 1873년을 연관짓는다면 이는 루이지애나 주 전역에서 벌어진 재건 시대의 정치적 갈등, 특히 흑인의 권리 신장을 억압하려는 백인 우월주의 세력과의 충돌을 포함합니다. 레드리버 전쟁이라는 이름은 구체적인 사건이 아닌 재건 시대의 혼란을 암시하는 표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콜펙스 학살과 같은 1873년 루이지애나에서의 사건은 재건 시대의 폭력적 갈등을 대표합니다. 이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콜펙스 학살 1873년 콜펙스 학살은 미국 남북전쟁 이후 재건 시대에 발생한 가장 끔찍한 인종 폭력 사건 중 하나로 흑인 투표권과 정치적 권리를 지키려는 시도와 이를 억압하려는 백인 우월주의 세력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배경 루이지애나 주의 정치적 혼란 1872년 루이지애나 주지사 선거가 매우 논란이 되었습니다. 선거 결과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기 다른 당선자를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공화당은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권력 유지에 힘썼고 민주당은 이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저항했습니다. 콜펙스의 갈등 루이지애나의 콜펙스 지역은 흑인 다수가 공화당을 지지했으며 이들은 지역의 공화당 관리들을 지키기 위해 무장한 상태로 그랜트 페리시 법원 청사에 모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백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자경단과 민병대를 조직하여 흑인 지지자들에게 무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사건의 전개 1873년 4월 13일 부활절 날에 약 150명의 백인 민병대가 조직적으로 콜펙스의 법원 청사를 포위했습니다. 법원 청사 내부에는 약 60명 150명의 흑인 공화당 지지자들이 있었고 대다수는 무장했으나 민병대의 화력에 밀렸습니다. 결국 백인 민병대가 법원 청사를 불태워 흑인들이 건물을 나오게 했고 도망치는 이들을 쫓아가 사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100명 150명의 흑인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흑인 권리 탄압의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결과 연방정부의 무력한 대응 연방정부는 학살 이후 일부 민병대원들을 체포했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이들에게 처벌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1876년 대법원의 크루크생크 판결에서 연방정부는 개인의 권리,
치매는 주정부가 다룰 문제라고 판결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흑인 보호를 위한 재건 시대의 연방정부 노력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강화, 콜펙스 학살 이후 KKK와 같은 단체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고 흑인 투표권과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콜펙스 학살의 의의. 콜펙스 학살은 단순히 하나의 폭력 사건이 아니라 재건 시대의 한계를 상징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이후 노예 해방과 흑인의 시민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었지만 이를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 구조적 저항과 연방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교차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재건 시대의 폭력적 사건과 현대적 여파 콜펙스 학살은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인종차별법인 짐 크로우 법으로의 길을 열었으며 미국 내 흑백 간의 갈등이 어떻게 뿌리 깊게 지속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다시 논의되고 인종적 정의를 요구하는 운동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례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크루크생크 판결 1876년 콜펙스 학살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크루크생크 판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미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사건 개요. 콜펙스 학살 후 연방정부는 민병대 지도자들인 윌리엄 크루크생크와 그의 동료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흑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민병대는 1870년과 1871년 통과된 연방 민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었지만 크루크생크는 이 법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연방정부의 역할 제한. 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 수정 조항, 특히 제14조와 제15조는 연방정부에 의해 주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개인 간의 폭력 사건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다룰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흑인의 권리 보호 실패. 이 판결은 흑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방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약화시켰습니다. 이후 루이지애나를 포함한 남부주에서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이 처벌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의의. 크루크생크 판결은 재건 시대의 종말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연방정부가 흑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서 남부 지역에서 짐 크로우 법과 같은 차별적 제도가 확산되었습니다. 재건 시대의 실패. 콜펙스 학살과 크루크생크 판결은 재건 시대가 왜 실패로 평가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실패의 근본 원인과 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 시대 실패의 주요 원인. 백인 우월주의의 저항. KKK와 같은 단체는 흑인의 투표권을 억압하고 공화당의 권력 구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공공연했으며 종종 지역 정부나 경찰조차 묵인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의지 부족. 1870년대 후반 북부에서는 재건 시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1877년의 타협 1877 이후 연방군이 남부에서 철수하며 흑인의 권리를 보호하던 마지막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경제적 이유. 남북전쟁 이후 경제적 복구와 확장이 북부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으며 인종적 정의와 평등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장기적 결과. 짐 크로우 법의 등장. 재건 실패 이후 남부주들은 흑백 분리 정책을 법제화했습니다. 흑인은 투표권, 공공장소 접근권 등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받았습니다. 인종폭력의 제도화. 린치와 같은 폭력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20세기 초반까지도 지속되었습니다. 법적 보호가 없던 흑인 공동체는 이런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흑인은 해방 이후에도 쉐어크로핑 같은 농업 시스템에서 빈곤 상태에 머물렀고 사회적 이동 기회가 제한되었습니다. 루이지애나의 다른 인종 폭력 사건. 콜펙스 학살 외에도
루이지애나를 포함한 남부 전역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쿠슈타타 학살 1874년. 루이지애나 쿠슈타타 지역에서 흑인 공화당 지지자들과 백인 민주당 지지자들 간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백인 민병대는 흑인 공화당원과 그 지지자들을 살해했습니다. 제임스 파리시 사건 1873년 이후 루이지애나 주의 다른 지역에서도 흑인 유권자들이 백인 민병대에 의해 폭력적으로 억압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흑인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현대적 재평가. 오늘날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재건 시대와 콜펙스, 학살 같은 사건을 다시 조명하며 인종적 정의와 평등을 논의하는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